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39살 여자입니다. 저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려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꽤 오래 했어요. 4년 동안 했었는데 저보다 2살이 어린 제 남편은 남자치곤 애교도 많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저한텐 기쁨과 같은 존재였어요. 저랑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다들 저희 커플에게 서로 역할이 바뀐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성격대로 남편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엔 집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 연애할 때도 저랑 매주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죠.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참 좋았어요. 저랑 사귀고 나서부턴 제가 모델이라며 저를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포즈도 취해보라고 하고 참 재밌었죠. 근데 이것도 연애 초반에만 신선하고 즐겁지 한 1, 2년 지나니까 힘들고 귀찮을 때가 더 많았어요. 남편이야 원래 주말마다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고 저는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 힘들만 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싸웠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돌아다닐 걸, 남편이랑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걸 후회만 남아요. 왜냐면 그게 남편과 함께 했었던 마지막 여행들이 되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년 전 딱 이맘때쯤의 가을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산으로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서 혼자 다녀오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활동했던 사진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같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 말에 서운했는지 알겠다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연락도 없이 산에 갔더라고요. 전 토요일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핸드폰을 봤는데 남편의 연락이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토라진 남편을 풀어주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았죠.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촉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전화를 안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산이라서 전화가 안 터지는 건가 싶은 생각에 문자를 남겼고 연락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남편의 연락은 남편이 아닌 병원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산 바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대로 산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제 심정도 같이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남편의 부모님과 같이 달려갔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를 만나 남편의 상태를 들어보니 경추골절로 아마 하반신을 쓰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깨어나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 대소변이나 남성 기능은 추후에 돌아올 수 있다고 재활운동이랑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일상생활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며 저와 남편의 부모님을 안심시켜 주셨죠.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고 다리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느낌이 없다며 본인 다리를 주먹으로 몇 번이나 쳐대 다리가 시퍼래지기도 했죠. 그리고 그 끝에 목숨까지 포기하고 싶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소식에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부터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저놈 때문에 고생할 미래가 훤하니 저를 뜯어 말리신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모님의 반대에도 끝끝내 남편이 있는 병원에 가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남편 병원까지 찾아와서 저를 끌고 집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집 밖에도 못 나가게 감시를 하셨죠.
처음에는 제게 화도 내고 달래도 보고 우시기도 하셨는데 저한테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하며 남편을 선택했어요.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면 말리지 말라고 했죠.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속을 무척이나 썩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을 보러 갔고 한 달 만에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으며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되는 것보다 저를 보지 못한다는 게 더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같이 이겨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 소식에 제게 엎드려서 절이라도 한다며 제 앞에서 고맙다고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저는 이러지 마시라고 했고 잘 살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둘 이름으로 30평대 아파트까지 사주시며 공동명의를 해주셨고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며 경제적인 것은 다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시댁이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한 중산층의 집이었고 외동 아들인 남편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실 정도였어요. 제 친구들도 남편이 아프기 전엔 저보고 다들 남편 잘 만났다고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시집 잘 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감내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벌써 5년이 된 그날의 결혼식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남는데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장 밖에서 들어오는 그 모습에 식장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저도 울고 부모님들도 울고 하객들도 울었죠.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어요. 저는 결혼 후 1년 동안은 회사 휴직계를 내고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남편의 대소변을 받으며 재활운동과 치료를 따라다녔고 저도 같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곤 했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먹는 약과 진통제 패치가 남편을 힘들게 했어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증에 몸부림치다가 약에 취해 잠을 잤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반복이 되었죠. 병원에서도 재활운동을 하긴 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심한 마비가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의지가 박약하니 회복도 더디고 더 나아가 악화까지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저는 이런 남편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걸어보자고 보조기구를 꺼냈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하루에 4-5시간 동안 꼼짝없이 걷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렇게 꼬박 1년이 지나갔죠. 1년 후 저는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고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던 거였죠. 지방에 사시는 시부모님이 올라와서 남편을 봐주시면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기에 그건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간병인을 두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힘들었던 게 남편이 간병해주시는 분들이 죄다 마음에 안 든다며 10몇 번을 넘게 교체를 하곤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면 나이가 많아서 자기를 일으킬 힘도 없다며 싫어했고 조금 젊은 여자가 오면 대소변 문제로 불편해서 싫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어떻게 일일이 다 당신 입맛에 맞춰. 당신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야지. 당신만 불편하고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밖에서 일하는 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알기나 해? 라고 하면 남편은 온갖 짜증을 내며 그러니까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정하려고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 나도 환자이기 전에 사람이고 남자라고. 아픈 사람이라고 감정도 없는 줄 알아?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바꿀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라며 호기를 부렸어요. 그러니 어쩌겠나요. 제가 아픈 환자를 배려해야죠. 그 뒤로 몇 번의 간병인 교체 끝에 드디어 남편과 잘 맞는 50대 여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연세가 딱 50이라고 하셨는데 얼굴은 그보다 더 젊어 보이셨죠. 동안인 외모 때문에 밖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할 정도로 젊어 보이셨어요. 그래도 애가 셋이라며 영락없는 아줌마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그분 덕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손맛 좋은 여사님 덕분에 밥을 잘 먹어서 그런가
운동량도 많이 늘고 먹던 약도 점점 줄이면서 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소식이었던 건 2세 계획을 세울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사님께 남편 저녁만 좀 챙겨주실 수 있냐고 하니 알겠다며 천천히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서요. 저야 감사하다고 했고 빨리 일을 끝내서 가야겠다 하고 일을 하니 생각보다 빨리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남편을 보살펴준 여사님에게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 회사 근처 초밥집에서 초밥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여사님은 거실에 없었고 안방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은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여사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하니 안방 화장실에 계시다는데 남편이 뭘 먹다가 여사님 옷에 흘려 그걸 치우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냐고 별다른 의심 없이 화장실에서 나올 여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셨냐며 제 쪽으로 왔고 저는 고생 많으셨다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뒤 사온 초밥을 드리며 이거 댁에 가서 드시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여사님이 욱 하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놀란 눈을 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얼마 뒤 화장실에서 나와 죄송하다며 속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헛구역질은 멈추질 않으셨어요. 결국 그 초밥은 가져가지도 못하신 채 집 밖을 나가시는데 저도 기분이 좀 찝찝해 남편한테 여사님 왜 저러시냐고 어디 편찮으셨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라며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파서 헛구역질하는 거랑 입덧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입덧하는 여직원들을 몇 명 봐서 하는데 방금 여사님이 구역질을 한 건 단순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입덧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니 저 여사님 있잖아 임신하신 것 같은데? 아까 한 게 입덧 같아 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그럴 리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뭐가 아닐 거라는 거야? 자기가 그걸 어떻게 확신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 말이 헛나왔어 라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고 냅두라고 하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제가 남편과 같이 쓰는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그 노트북 인터넷 방문 기록에 임신에 대한 기록이 가득한 겁니다. 하반신 마비 임신부터 하반신 마비 남자 기능 뭐 이딴 것들까지 있는데 이걸 보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마 남편이랑 저 여사님이? 라는 의구심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을 몰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가정에서 흔히 쓰는 가정용 소형 CCTV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고 영상은 녹화가 잘 안 된다고 해도 소리라도 녹음이 되라 하는 생각으로 전날 저녁에 잘 안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모든 장면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죠. 제가 출근을 하면서 그 여사님도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하였고 제가 나가자마자 남편에게 나 옷 좀 편하게 갈아입고 나올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여사님에게 남편이 자기야 오늘은 산부인과 한번 가봐.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으니까 확실하긴 한 건데 진짜 이걸 어떡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사님이 제 남편의 손을 잡으며 그래도 당신이 남자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나도 내 나이 44살에 임신이 되었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 둘 다 불가능한 사람끼리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나는 이 아이 어떻게든 낳아서 키울 거야. 준우 씨도 준우 씨 똑 닮은 아기 낳고 싶다고 했잖아.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돼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두 사람이 애를 가졌다는 것과
50살로 알고 있던 그 여사님이 44살이라니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었죠. 저는 그 길로 차를 다시 돌려 집으로 향했고 집에 가는 내내 그 외로 더 충격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대화 자체가 상당히 심의에 걸리는 내용들 뿐이라 차마 이곳엔 쓰지 못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집에 나간 지 30여 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것들은 안방 침대에 떡하니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남편놈과 그 여사님은 끝까지 오해를 하는 거라며 저를 진정시키는데 저는 지금까지 핸드폰에 녹화되고 있는 장면을 그 두 인간들에게 보여줬고 이미 다 알고 온 거니까 발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실직고 얘기하라고 방방 뛰고 남편놈 멱살 잡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 남편놈은 한숨만 푹푹 쉬고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상간녀 여사님은 제 팔을 붙잡으며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더 뚜껑이 열려 그럼 아줌마 내가 아줌마 남편 찾아가서 아줌마 임신 소식 얘기해도 되죠? 라고 하니 그건 또 당연히 안 된다고 저를 막 붙잡는데 저는 남편놈한테 빨리 고개 쳐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라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너 이렇게 되고 결혼해준 사람을 옆에 두고 간병인이랑 이딴 짓을 했냐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 던지고 당장 이혼할 줄 알라고. 그리고 아줌마도 소송당할 줄 알라고 난리를 치니 그제서야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건강히 돌아오면서 하반신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쪽 감각도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다 저랑 있는 시간보단 그 여사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이 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사님은 실제 나이가 44살이 맞았고 너무 젊으면 사람들이 간병인으로 안 써준다고 자기랑 똑 닮은 본인 친언니 민증을 가지고 다닌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죠. 그 말에 정말 어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애가 셋씩 있다는 아줌마가 환자랑 이러고 싶냐고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으로 남편한테 이혼 서류 집어 던졌고 남편은 자기가 잠시 잠깐 미쳤었다며 그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수술 받을 거라고 하는데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그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대요. 자기는 이 애 낳을 거라고 보란듯이 잘 낳아서 남편놈이랑 새 살림 차릴 거라고 하는데 가지가지들 한다고 했어요. 나 대신 이딴 쓰레기 당신이 가져간다면 나야 땡큐라고 했죠. 이 인간 집에 돈이 좀 있는 거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돈도 내가 싹 다 가지고 올 거라고 했어요. 이 인간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아가지고 올 거라고 했죠. 그리고 당신한테도 소송해서 위자료 왕창 뜯어낼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혼소장 제출한 지 3달 정도 되었는데요. 요즘 시국이 이래서 재판이 자꾸 미뤄지게 되면서 소송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남편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잘못했다고 이제 평생 당신 하나만 보고 당신한테 이 은혜 갚으면서 살 거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로는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말 또한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라며 증거로 쓰면 된다고 하셨죠. 저희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에선 본인 아들 먼저 챙기는데 아픈 환자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자 구실은 다 하고 다니는 게 아픈 환자예요? 상처받고 피해받았다면 제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저한테 그딴 소리 할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소송에 점점 지쳐가고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우고 있어요. 남편놈이랑 찍은 결혼사진부터 함께했던 모든 사진들을 갈기갈기 찍고 깨부셔도 제 마음은 해소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며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